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들어 은퇴라는 단어가 남일 같지 않은 분들 많으시죠? 사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은퇴를 하게 되고 그 이후의 삶이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막상 은퇴를 준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고, 그래도 뭔가 남들은 즐겁게 지내는 것 같으니 나도 할 수 있겠지 하고 대충 생각하게 되잖아요. 특히 은퇴 후에 나도 한번 캠핑카나 차박 라이프 한번 해볼까? 라고 꿈꾸시는 분들도 요즘 부쩍 많아진 것 같아요. 비할 오늘은 실제로 50세의 대기업 임원 자리를 과감히 내려놓고 이제야말로 내 진짜 인생을 누려보겠다 며 캠핑카, 차박 라이프로 떠났다가 딱 1년 만에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 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은퇴 준비와 그 이후 삶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고민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아, 이런 걸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솔직하고 현실적인 조언이니까요. 그리고 중간중간 비슷한 길을 걷다 겪은 다른 사례들도 전해드릴 테니 혹시나 비슷한 꿈을 꾸고 계신 분이라면 꼭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이 부른 데가. 보통 우리가 은퇴 후 삶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여행이나 휴식이에요. 특히 신문이나 유튜브만 봐도 멋진 캠핑카나 차박을 하면서 자연 속을 누비는 모습이 줄줄이 나오니까 나도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지죠. 문제는 우리가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는 장면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창한 날씨와 예쁜 풍경, 커피 한 잔 들고 앉아 여유를 만끽하는 순간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삶을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하면 비가 오거나 장마철 습기가 차는 날, 혹은 한겨울 칼바람 부는 밤의 좁은 차 안에서 자는 일이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요.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릴 주인공분도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아, 내 몸은 아직 건강하니까 50살이면 딱 괜찮은 시점이다.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고 남들이 보기에 꽤 괜찮은 자리에 있으니 이제 그만하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해보자 라고 생각한 거죠. 물론 이분이 은퇴 전에 자산 정리도 하고 어느 정도 금전적 대비를 하기는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직장을 완전히 그만두고 나니 막상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니까 예상보다 훨씬 더 돈 나가는 것이 크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1년 만에 컴백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외로움이었다고 해요. 평소에는 집이나 회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밥 한 끼 먹을 사람도 있고 업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도 많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노트북 하나 들고 차박 생활을 시작하니까 좋기는커녕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고 또 혼자서 잘못된 길에 빠질 뻔하면 누구 한 명 옆에서 조언해줄 사람도 없고, 이게 몇 주, 몇 달이 되니까 점점 사람이 말수도 줄고 사회와 단절되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넉넉하다고 생각했던 은퇴 자금도 캠핑카나 각종 장비를 사는 데에 꽤나 큰 비용이 들었고, 또 차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수리비나 유지비가 계속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인터넷이나 전기 문제, 난방 문제 등등은 밖에서의 삶을 지속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알 수 없는 불편함이죠. 그래서 결국 내가 꿈꿨던 것과는 다르구나라는 현실을 깨닫고 1년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주인공분이 하시는 말씀이 결국 은퇴 후 삶이란 준비 없이 선택하기엔 너무도 무거운 숙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프리랜서 컨설팅 일을 시작하셨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짬을 내서 차박을 즐기는 쪽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3. 사례 1. 55세 중소기업 관리직 한 달 만에 캠핑카 접은 사연. 먼저 55세의 중소기업 관리직에서 은퇴하신 분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상상 속에서 은퇴 후엔 각종 캠핑 장비 챙겨서 전국 일주를 해야지 라고 큰 꿈을 그렸대요. 그래서 퇴사금의 일부를 털어 중고 캠핑카를 구입하고 제대로 차박을 하기 위해 부품 업그레이드도 하고 정말 꼼꼼하게 준비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캠핑카 라이프를 시작해보니 운전 피로도가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거예요. 회사 다닐 때는 출퇴근하거나 업무상 먼 거리를 자주 다니지 않으니 몰랐는데 생각보다 캠핑카 운전이 쉽지 않았던 거죠. 덩치도 크고 차고지도 제한적이니
갈 수 있는 주차장이 많지 않았고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연료비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 은퇴 후 한적하게 지내겠다고 떠난 여행이 점점 운전 스트레스 투어가 되어 가니 한 달 남짓 만에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싶은 마음이 들어서 결국 캠핑카를 처분하고 가끔 펜션이나 숙박업소를 빌려 여행하는 쪽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셨다고 해요. 잠깐 여행할 때는 분명 즐거웠는데 이걸 일상으로 삼는 건 또 다른 문제였다라는 게 이분의 솔직한 후기였습니다. 4. 사례 이 60세 노무사 주말 차박으로 방향 전환. 또 다른 분은 60세에 오랫동안 운영하시던 노무사 사무소를 접고 그간 모아둔 돈과 연금만 믿고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살겠다 고 결심하셨던 분이었어요. 사실 이분은 야외 활동을 좋아해서 주말마다 등산이나 낚시를 다니시던 분이라 본인은 야생에 가깝게 지내는 삶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믿었대요. 은퇴 후 집도 축소하고 차량도 차박에 적합한 스타일로 싹 개조하셨어요. 그런데 캠핑카까지는 아니어도 미니밴을 개조해서 매일매일 차박을 해보니 생각보다 몸이 훨씬 힘들다라는 게 첫 번째 체감이었고 두 번째로는 혼자 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심리적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요. 등산이나 낚시는 보통 짧게 다녀오는 취미였고 일상에서는 사무소 동료나 의뢰인들과 소통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은퇴 후엔 그런 관계들이 갑자기 뚝 끊기니까 며칠만 밖에 나가 있어도 적막감이 확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주말마다 차박이나 캠핑을 즐기는 쪽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결국 나 혼자만의 로망에 갇혀서 은퇴 후 인생을 꾸려나가기엔 예상치 못한 비용과 외로움이 생각보다 컸다라는 게 이분의 결론이었어요. 5. 사례 3. 58세 공무원 퇴직 퇴사 직후 세계 여행 기획. 결국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58세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이젠 내가 보고 싶었던 나라, 도시, 자연을 전부 다 돌아보겠다며 캠핑카 세계 일주를 꿈꾸던 분이에요. 물론 코로나 이슈도 있고 해서 해외여행은 제약이 많았지만 국내부터 시작해서 국경이 조금씩 열리면 그때그때 넘어가려고 다 계획까지 세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은퇴하고 집에서 준비기간을 갖다 보니 생각보다 국제운전면허, 캠핑카, 해외 운영 같은 절차가 너무 복잡했대요. 게다가 한국에서도 캠핑카 관련 세금, 보험, 정비 문제를 해결하기가 만만치 않았는데 해외로 나가면 언어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이걸 정말 가능할까? 하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고 결국 국내에서 한 3개월 정도 캠핑카를 타고 다녀보면서 해외에선 더 힘들겠다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꿈을 살짝 수정해서 일단 몇 년은 국내 명소를 중심으로 12주씩 여행을 다니며 경험을 쌓자. 그리고 해외는 가볍게 배낭여행이나 패키지를 활용해 부분적으로 즐기자. 이런 식으로 바꿨더라고요. 꿈은 쫓되 현실에 맞게 수정해가는 것도 중요한 은퇴 후 지혜라는 말을 하시면서 의외로 그렇게 다니는 쪽이 더 행복해 보이셨어요. 6. 은퇴 후엔 새로운 일상 vs 완전한 비일상?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건 은퇴 후 살아갈 삶이 완전히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일상의 연장선에서 조절하는 것인지 하는 문제예요. 대체로 완전히 다른 삶을 꿈꾸면 그만큼 준비도 훨씬 철저하게 해야 하고 경제적 심리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 사례들에서 보셨듯이 은퇴 후 갑작스레 삶의 패턴을 180도 바꾸니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 조금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기존에 누렸던 일상에서 조금씩 새로움을 더해가는 방식을 택해보는 것도 좋겠죠. 예를 들어 평소에 캠핑에 관심이 있다면 은퇴하기 전부터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해 부지런히 체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행을 한다면 단기 여행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 정도 기간은 괜찮네, 이 정도 비용이면 감당할 수 있겠네 하고 체감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일주일 이상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타입이구나라든지 캠핑카 운전은 일주일이 한계구나 같은 걸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7. 함께 누릴 사람과 계획이 있어야. 은퇴 후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든지 간에 주변에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삶의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더군다나 차박이나 캠핑카 라이프는 혼자서만 떠난다면 금방 지치기 쉽죠. 그래서라도 오히려 커뮤니티 캠핑이나 동호회 여행같이 사람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활동을 미리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주인공분도 은퇴 초반엔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회사나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와 사회적 교류가 인생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거예요. 그게 한 번에 사라져버리니 나중에는 너무 심심해서 사람 찾기에 열을 올리셨다고 하더라고요. 8. 돈보다 중요한 마음의 여유. 은퇴 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돈이 아니고 심리적인 외로움과 불안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돈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고를 겪는다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일 테지만 어느 정도 자산이 있다고 해도 일상이 180도 달라지는 변화 자체가 크게 다가오는 거죠.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었을 때의 자부심이나 소속감이 사라지고 나 홀로 세상에 던져진 기분이 드니까요. 결국 은퇴 후 삶을 준비할 때는 이런 심리적 변화를 어떻게 완화할지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합니다. 차박이든 캠핑카 여행이든 완전한 자유로움이 오히려 적응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내 생활을 재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9. 50세에 사표 던진 임원이 전하는 한마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내가 정말로 은퇴가 필요한 시점이었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걸 풀어내는 방식이 너무 극단적이었다. 그런데 1년 동안 호되게 겪어보니 지금은 매주 잠깐씩 차박을 즐길 때가 훨씬 더 행복하고 은퇴 후에도 꾸준히 뭔가 일을 찾으면서 지내는 게 나한테 맞다는 걸 알았다. 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저마다 성향이 달라서 어떤 분들은 완전히 원시적인 삶을 추구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도시의 문화생활을 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성향과 현실을 얼만큼 잘 파악하느냐겠죠. 그리고 나에게 맞는 지속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를 미리 경험해보는 게 정말 필수라고 생각해요. 10. 마무리하며.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은퇴 후에는 완전한 비일상의 삶을 꿈꾸기보단 점진적으로 체험하고 내 상황에 맞춰 조율하는 게 안전하다. 돈 못지않게 중요한 건 심리적 안정과 사람들과의 교류다. 외로움과 단절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 수 있다. 캠핑카나 차박 라이프는 로망이지만 로망만으로 뛰어들면 금방 지치기 십상이다. 유지비, 운전 피로, 예기치 못한 고장, 외부 환경과의 마찰 등 현실적 문제들을 무시할 수 없다. 계획 없이 덜컥 은퇴부터 하기보다는 은퇴 이전부터 작은 경험을 쌓고 은퇴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게 낫다. 혹시 지금 당장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셨는데 이제 뭐하고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인생에서 제2막, 제3막을 어떻게 펼쳐나가느냐가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내 몸과 마음이 감당 가능한 선에서 즐거움을 찾아야지 남들 하는 걸 그대로 따라가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들이 분명 극단적으로 고생한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이분들은 그래도 안 해봤으면 평생 후회했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의 의미도 찾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실패하더라도 얻는 게 있다는 얘기죠. 은퇴 후의 삶이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도 혹시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꿈꾸신다면 미리미리 작은 연습을 해보시고 여러 각도로 정보도 많이 알아보고 준비를 꼼꼼하게 하셔서 최대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잘 꾸려나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퇴 후 인생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러나 긍정적으로 그려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라요. 앞으로도 또 흥미로운 주제나 은퇴 사례가 있으면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삶 함께 만들어 가봅시다.